안녕하세요, 여러분. 비타민C를 하루에 어느 정도 먹는 것이 가장 적당할까요? 저는 한결같이 하루에 6,000ml 내지는 10,000ml 정도를 한 번에 한 번 먹을 때 1,000ml나 2,000ml씩 해서 나눠서 이렇게 복용하라고. 그러니까 1,000ml짜리 한 알이나 두 알을 하루에 뭐 몇 번 이렇게 분복해가지고 나눠가지고 하루 총 용량을 뭐 6,000ml에서 10,000ml 정도 복용하시라. 그게 제일 좋다. 이런 식으로 늘 말씀을 드리거든요. 근데 저 말고 또 뭐 주장들이 이제 분분하잖아요. 어떤 분들은 하루에 500ml만 먹어도 충분하고 그 이상은 아무 효과가 없이 다 소변으로 빠져나간다. 필요 없다. 부작용만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또 뭐 2,000ml, 3,000ml 정도면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그 적은 용량 비타민 C를 500ml 이상은 먹을 필요가 없다거나 2,000ml, 3,000ml 정도만 먹어도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의 그 주장 근거는요, 혈중 농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스피린을 먹든지 타이레놀을 먹든지 어떤 약을 먹으면 그 약이 몸에서 시간이 지나면서 흡수가 되고 어떤 효과를 나타내잖아요. 그 효과를 이렇게 실험실이나 아니면 병원에서 데이터를 뽑아낼 때 피 속에 피를 뽑아가지고 피 속에 그 약물의 농도를 이제 측정을 하거든요. 그걸로 결정을 해요. 그러니까 타이레놀을 한 번에 500ml를 먹어야 된다. 뭐 타이레놀 2알로 만들어서 뭐 650ml짜리 한꺼번에 두 알까지 먹어도 된다. 뭐 이런 그 연구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다 피 속의 농도를 세밀하게 측정을 해서 효과는 있고 부작용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것. 또 너무 많이 먹으면 부작용이 더 확 올라가고 너무 적게 먹으면 아예 효과가 없으니까 효과와 부작용 이것을 저울질해서 가장 적정한 농도를 결정을 하는데요. 그 자료가 되는 것, 가장 중요한 그 판단 근거가 되는 것이 피 속의 농도예요. 혈중 농도. 그것을 어려운 말로 유효혈중 농도라고 하는데요. 사실 의학에서 유효혈중 농도는 너무너무 중요하죠. 이제 그 임상 약학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비타민 C를 이제 사람들에게 투여를 했을 때 그 혈중 농도가 어떻게 되느냐. 이게 많이 먹는다고 혈중 농도가 막 올라가고 올라가는 만큼 어떤 우리가 원하는 그런 효과들을 볼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이제 연구를 한 건데요. 이상하게 비타민 C를 아무리 많이 먹어도 혈중 농도가 계속 올라가지를 않고 어느 선에서 딱 멈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결론을 내리기를 이게 어느 정도 이상은 몸에 흡수가 되지 않고 장 속에서 아예 흡수조차 되지 않고 그냥 소변으로 혹은 뭐 다른 쪽으로 다 그냥 빠져나가 버리는 거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거죠. 그래서 비타민C 500ml 이상 혹은 2, 3,000ml 이상 뭐 먹을 필요 없다. 이렇게 결론이 나올 수 있는데요. 여기서 한 가지 놓친 것이 있는데 그것이 혈중 농도 말고 세포 내 농도라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비교적 최근에 밝혀진 건데요. 저는 항상 그 혈중 농도라는 것에 대해서 예전에도 저 혼자 나름대로 의문점이 있었어요. 뭐냐면 제가 25년 전에 처음에 약국을 이제 약사로서 개업을 해가지고 시작했을 때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에요. 그 병원에서 처방하는 약이 신지로이드라고 하는 갑상선 호르몬 약이 있는데 그 갑상선 호르몬 약이요. 미리수가 딱 한 가지만 있었어요. 0.1ml 노란색 알약이었는데 모든 갑상선 기능 저하증 환자는 다 똑같은 0.1ml를 투약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시간이 한 20년 정도 지난 다음에 15년 이상 지난 다음에 제가 다시 내과 처방전을 이렇게 받게 되었을 때 깜짝 놀랐어요. 제가 보지 못하는 사이 이제 다른 약을 주로 위주로 처방받아서 이제 그거 투약을 하던 사이에 이 갑상선 저하증 치료법이 치료약이 굉장히 다양해진 거예요. 그래서 0.1ml가 가장 큰 거고요. 그보다 훨씬 더 작은 쪽으로 해가지고 갑상선 그 호르몬 약들이 많이 나와 있어가지고 똑같이 갑상선 저하증 환자인데도 훨씬 더 다양하게 그 신중하게 약물이 결정이 되더라고요. 이게 좀 여러분들에게 어려운 말일 수도 있는데 제가 할 수 있는 대로 쉽게 풀어서 얘기하면 그 혈중 농도를 가지고 그 의사가 이제 갑상선 저하증 환자한테
몇 미리의 약을 투약할지를 정했잖아요. 그게 25년 전에는 그 모든 환자들한테 똑같이 0.1ml를 투약을 했었는데요. 이게 더 과학이 의학이 발전하다 보니까 똑같이 0.1ml를 투약을 하면 안 된다라는 게 밝혀진 거예요. 그러니까 혈중 농도를 가지고 판단을 했지만 25년 전에 의사들이 잘못 판단을 해서 훨씬 더 적은 용량의 그 갑상선 약을 줘야 되는 사람들한테 높은 용량 그 한 가지로 그냥 똑같이 0.1ml로 투약을 해왔었다라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과학이 발달하고 혈중 농도에 대한 좀 더 세밀한 관찰이 있고 나서 보니까 이렇게 적은 용량을 투여해야 되는 환자들을 찾아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겠어요? 혈중 농도가 정확하지 않다라는 거죠. 갑상선 호르몬을 좀 높은 농도로 해서 투여하게 되면 부작용 심각하거든요. 그 갑상선 약은 극약에 들어가요. 그 용량 결정은 정말 신중해야 되는데 25년 전에 똑같이 0.1ml 일괄적으로 투약받은 환자들에 대해서 저는 제가 죄스러운 느낌이 들더라고요. 아, 그때 그러면 뭐 한 10분의 1 정도 용량을 먹어야 됐던 사람들한테 혹은 5분의 1 정도 용량을 먹어야 되는 사람들한테 훨씬 높은 갑상선 약이 투약이 되어버린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비타민C 용량 결정하는데도 우리가 적용해 볼 수 있어요. 분명히 혈중 농도로 봤을 때는 500ml 이상이 필요 없는 것 같지만요. 세포 내 농도라는 것이 있거든요. 그런 것까지 따져보면 분명히 비타민C의 또 다른 용량을 우리가 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세포 내 농도를 결정하는, 그러니까 측정하는 그런 방법도 너무너무 걸음마 단계거든요. 다 우리가 찾아낼 수가 없어요. 우리 몸에 정말 비타민C가 어느 정도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측정이 불가능한, 과학적으로 측정이 불가능한 영역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의학이 많이 발달했다고 하는 이 시기에 있어서도 사실 우리의 리얼한 진면목은 초보 수준이라는 거죠. 우리 몸을 잘 몰라요. 근데 결론적으로 말해서 비타민C를 저처럼 이렇게 임상에서 써보잖아요. 써보고 그 결과를 지켜보았을 때, 수많은 데이터들을 봤을 때 비타민C는 6천에서 1000ml 정도 먹는 것이 효과적이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실험실의 어떤 데이터보다도 우리가 먹어서 경험적으로 아는 것이 아직까지는 더 나은 정보가 되는 거예요. 위험하지 않고 오히려 훨씬 더 얻어지는 효과들이 많아요. 어떤 사람들이 특별히 비타민C를 많이 먹어야 할까요? 그러면 또 이런 분들도 있어요. 비타민C 먹으면 소변으로 다 나간다던데 그거를 왜 그렇게 많이 먹느냐.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거든요. 콩나물에 물을 주면 물이 콩나물 씨로 밑으로 다 빠지지 않냐. 하지만 콩나물은 큰다. 마찬가지로 비타민C가 우리 몸속에 들어와서 피 속에서 혹은 세포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다 빠져나가는 것 같지만 그것은 분명히 제 역할을 다 하고 빠져나가는 거다. 그렇지 않으면 비타민C를 먹고 났을 때 나타나는 그 효과를 설명할 수 있는 길이 없다. 이렇게 말해요. 비타민C가 어떤 효과가 있는지는 제가 또 다른 영상, 제 영상에서도 많이 말씀을 드린 것이 있고, 뭐 서울대학교 이광재 교수님 영상에도 충분히 설명이 되어 있더라고요. 제일 크게 말씀드리는 거는 일단 항산화 효과인데요. 철이 녹이 쓰는 것 같은 것이 산화잖아요. 사람이 산화된다라고 하면, 세포가 산화된다라고 하면, 세포가 죽거나 늙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기능이 다운되는 거죠. 이렇게 새거였던 것이 고물이 되는 것을 산화라고 보면 돼요. 근데 이 산화가 되게 하는 것을 비타민C가 막아주는데요. 항산화제는 사실 비타민C 말고도 종류가 많아요. 그렇지만 그 어떤 것보다도 제 생각에 항산화제의 대표주자는 비타민C거든요. 그래서 비타민C를 혈관 건강을 위해서 저는 꼭 쓰라고 이렇게 말해요. 제 영상에 상당히 많은 부분이 혈관에 대한 이야기로 채워져 있는데요. 그 혈관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비타민C를 빼놓을 수가 없어요. 저는 이제 제가 만든 약 생기산을 쓰지만 생기산이 주 약이지만 생기산을 쓸 때도 비타민C 고용량을 반드시 같이 써야지 생기산의 효과가 제 궤도에서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거든요. 그리고 생기산을 평생 먹을 수는 없으니까 이걸로 뭐 6개월이든 10개월이든 이렇게 먹고 나면 그 다음에 스톱하잖아요. 그러면 그 생기산의 효과를 유지시켜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비타민 C인 거예요.
비타민 C는 어떤 사람들한테 또 특별히 더 권장되느냐? 저처럼 이제 중장년을 넘어가는 사람들, 뭐 젊은 학생들한테도 너무너무 필요해요. 똑같이 책상에 앉아 있는데 비타민 C를 시간마다 먹게 되면 훨씬 덜 피곤한 비밀 병기예요. 그게 다른 친구들보다 지치지 않고 오래 공부할 수 있는 비밀 병기이지만 나이를 먹으면 그만큼 사람이 전인적으로 늙어가잖아요. 세포가 늙어가잖아요. 거부할 수 없이 늙어가는데 이 늙는 것이 산화거든요. 그래서 중장년이 넘어간 노년으로 넘어간 사람들한테 누구보다도 비타민C는 필요해요. 그리고 맑은 피부를 원하는 사람 비타민C 필요해요. 혈관이 막혀 있는 사람 비타민C 필요해요. 더 이상 막히지 않게 혹은 막혀 있는 것이 조금이라도 혹시라도 개선될 수 있는 여지도 있어요. 비타민 C로, C만으로도. 그래서 저는 그 싸디싼 비타민 C를 반드시 모든 국민들이 먹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비타민 C, 여러분, 그거 하루에 열알을 먹어도요, 500원 들어요. 얼마나 싸요. 그래서 저는, 음, 정말 이거는 신이 준 선물이다. 저는 교회 다니니까 하나님이 우리 먹으라고 주신 선물이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가난한 자든 부한 자든 공평하게 비타민 C는 열알에 500원 얼마나 좋아요. 그렇지만 이것이 해줄 수 있는 역할 너무너무 크거든요. 담배 피시는 분이요. 저는 담배 한 개 피에 비타민 C 1000ml 한 알이라고 말씀드려요. 그 담배 연기가요, 우리 몸의 세포를 쩔게 만들거든요. 기관지도 쩔고, 온 몸이 그 담배 연기에 그냥 꺼먹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담배를 끊으시면 제일 좋고, 혹시 담배를 피더라도 반드시 비타민C 고용량 요법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이 있겠어요. 운동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격렬한 운동을 하는 사람, 또 뭐 격렬한 운동까지는 아니더라도 요즘에 이제 중장년들 건강 유지를 위해서 운동하잖아요. 그 운동하기 전후에 반드시 비타민 C를 복용하세요. 그러면 운동이 우리 몸에 좋은 역할을 해주지만 운동할 때 활성산소라는 것이 많이 생겨서 왜 격렬한 운동하시는 분들이 더 빨리 늙는 거 아시죠? 여러분 운동선수가 얼굴이 제일 빨리 늙는 거 혹시 아셔요? 그분들 세포가 빨리 늙고 격렬한 운동을 하는 선수들이 수명이 짧은 이유는 너무 많은 그 활성산소 때문에 세포 노화가 급격하게 진행이 되어서 그렇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비타민C 고용량 요법을 한다면 운동의 이익을 누리고 그 폐해는 거의 제로로 만들 수 있는 기가 막힌 비법이 되는 거예요. 어, 집중력을 크게 또 발휘해야 되는 학생들, 어른들, 뭐 누구라도 저는 그래요. 모든 사람들한테 비타민C는 꼭 필요하다. 혈압이 왜 좀 높아가지고 혈압약을 먹지만 혈압약을 먹어서 혈압이 정상 수치라도 어느 순간에 그게 지금 날씨 추워지면 혈관이 터지거나 문제가 생겨서 응급실에 실려가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물론 이제 혈압이 높으면 혈압약을 먹어야 되겠지만 그것 때문에 너무 이렇게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사람들이 혈압이 조금만 올라가도 이게 잘못될까 봐. 근데 혈압을 그래서 혈압약에 지나치게 의지를 해서 정상 수치를 120으로 보더라도 이게 뭐 한 110이나 100 정도가 될 때까지 혈압약을 세게 쓰는 사람들도 있어요. 저는 그런 분들이 오히려 뇌졸중을 일으킬 확률이 더 높다라고 보는 편이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한테 저는 비타민C를 정말 강추해요. 혈압약에 의지하시는 것보다 혈압약으로 혈압을 떨어뜨릴 때는요, 정상 수치만큼 탁 떨어뜨리시면 안 돼요. 사실은 억지로 떨어뜨린 거기 때문에 정상 수치보다 약간 높은 수준에서 욕심을 더 내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그 나머지 갭을 어떻게 우리가, 메울 수 있겠어요? 편안한 마음으로. 내 혈압이 좀 높은데 견딜 수 있겠어요? 비타민C 고용량이 혈관을 튼튼하게 지켜주거든요. 훨씬 혈관을 유연하게 해주는 작용이 비타민 C에 있어요. 그래서 저는 혈관 때문에 고지혈증 약을 쓰는 분들 보고 좀 많이 안타까워요. 고지혈증 약을 쓰는 것보다 훨씬 더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법이 사실은 비타민 C거든요. 비타민 C 이야기만 해도 뭐 얼마나 오랫동안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하여튼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무나 먹을 수 있는 비타민 C
그것으로 여러분 건강 지키시고요. 또 제가 늘 팁으로 말씀드리는 거 있죠. 비타민C 고용량 할 때 비타민 B100 잊지 말고 꼭 챙겨 드세요. 상대적인 결핍이 와서 효과가 좀 덜해질 수 있어요. 비타민 B100과 비타민C 고용량 요법 더불어 같이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